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신동입니다. 아이들 정말 많은 그 숨겨진 능력들이 있어요. 잠재된 능력, 특히 아이들은요 선천적으로 태어난 능력이 있는데요, 그 선천적으로 태어난 능력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IQ라고 하면은 지능이라는 것 중에서 측정이 가능한 부분만 밖으로 우리가 꺼낸 거죠. 사실은 측정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지능의 영역도 상당히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밖으로 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똑똑한 아이들, 능력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그 능력이 그냥 잠재되어 있고 그냥 잠자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잠자는 유동성 지능을 깨우길 원한다면 꼭 이것을 하세요라고 하는, 이것이 뭘까요? 꼭 이것을 하세요. 잠자는 유동성 지능을 깨운다. 유동성 지능이란 말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요, 최근 학술지 소아과학, 소아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소아과학, 의과대학에 관련된 그런 소아과학 학술지에 발표된 그런 연구 논문을 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스페인의 알메리아 대학교, 스페인 남쪽에 있어요. 스페인 남쪽에 있는데 그 알메리아 대학교 그 의과대학의 연구진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운동하고 지능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운동과 지능의 관계.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운동과 지능은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이거를 정말 많은 연구들을 종합을 해서 실제 효과가 있는지 관한 연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연구가 있는데 그 연구들이 어떤 연구는 효과가 약하고요, 어떤 연구는 효과가 좀 크고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연구들,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그런 연구들 중에서 아주 정말 타당한 연구만 뽑아서 14개의 연구를 뽑아서 거기에 참여한 학생들의 수는 3,203명 정도 되니까 굉장히 규모가 크죠. 그런 연구를 메타 분석을 해서 효과를 밝힌 거예요.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0대 아이들은요, 일주일에 30분 정도 운동을 한다 하는 아이들이 47.9% 정도 된다고 그래요. 47.9%는 50%도 안 된다. 즉, 일주일에 30분도 운동을 제대로 못한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신체에만, 건강에만 도움을 주는 건 아니에요. 뇌 건강에도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구를 통해서 정말 그냥 말로만 떠도는 그런 연구가 실제로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그 검증된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 연구는요, 이렇게 지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원래 지능이라는 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유동성 지능하고 결정성 지능이라고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웩슬러 지능 검사에서 보면은 유동성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유동 추론이라는 것하고 작업 기억하고 관련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정성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이해 능력하고 시공간 능력하고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세 가지로 압축을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는요, 이렇게 유동성 지능, 유동지능이라는 것하고 결정성 지능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에 관한 설명을 조금 드리겠어요. 유동성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데요, 이런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로 크게 지능을 분류를 한 그런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그 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 지능이라는 게 뭐냐면 사전에 학습한 것이나 사전에 그 경험한 것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어떤 문제가 나한테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사전에 많이 훈련된 것보다는 훈련하지 않고 정말 내가 처음 접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새로운 어떤 문제에 잘 적응하는 그런 것, 문제 해결하는 것, 이런 능력하고 관련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비해서 결정성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훈련하고 사전에 습득한 지식하고 그리고 경험한 것하고 이런 것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인간에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말한다면 유동성 지능이 중요한 거죠.
이 유동성 지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이 유동성 지능을 높이는 것보다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결정성 지능에 관심이 높아요. 예를 들면은 언어 이해 같은 거, 이런 거는 대부분 결정성 지능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주로 책을 많이 읽으면은 좋다. 책을 많이 읽으면은 굉장히 아이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책을 많이 읽는 것은요, 결정성 지능하고 관련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나 이 또 재밌게도요, 이 유동성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초기, 청소년기 정도까지만 쭉 성장을 했다가 점점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 그 다음에 아동기에 집중적으로 이 유동성 지능을 잘 길러줘야 돼요. 그리고요, 결정성 지능은 이건 경험에 의한 것이거든요. 결정성이 경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따라 점점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동성 지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이 유동성 지능보다는 결정성 지능에 더 관심이 높다. 조금 이제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어떤 상황에 적응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 유동성 지능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런 어떤 유동성 지능을 깨워주려면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규칙적인 운동. 이 규칙적인 운동이라는 게 늘 필요한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아이들이 운동을 많이 해요. 특히 미국 같은 나라 보면은 아이들에게 운동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학교가 끝나면 굉장히 다양한 운동 활동을 많이 해요. 뭐 테니스도 치고, 그다음에 무슨 배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들을 많이 시키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운동하는 양이 너무 적고요. 그리고 아까도 내가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일주일에 30분 정도 청소년들이 운동하는 시간이 있다고 얘기한 그런 응답을 한 그런 아이들이 7.9%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적은 수죠. 그래서 이 규칙적인 운동이라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구조화된 운동,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이었냐면은 매일 1시간씩 숨가쁜 운동을 한 그 정도를 기준으로 봤어요. 그런 거를 운동이라고 보는 거죠. 이걸 구조화된 운동, 규칙적인 운동, 매일 1시간씩 숨가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숨을 헐떡거린다, 이렇게 막 숨을 몰아쉰다 그러잖아요. 그 숨을 몰아쉬는 정도의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계적인 데이터를 보면요, 세계적인 아이들도 보면은 11세에서 17세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146개 그 나라를 조사한 거를 보면은 이제 얼마 권장 운동량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매일 1시간씩 이렇게 숨가쁘게 운동하는 것, 이 정도의 권장 운동량이 부족한 그런 아이들이요, 94%. 그러니까 거기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94%나 된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6% 정도만, 146개 나라에서 6% 정도 아이들만 그렇게 운동을 한다. 어떤 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많이 활동을 하는데 운동을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활동하는 것, 노동하는 것하고 운동은 성격이 좀 달라요. 운동은요, 일단 구조화된 운동이 필요하고요. 이 운동은 전신 근육, 우리가 걷는 것만 하면은 사실은 다리 운동에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어떤 근력 운동이라든지 상체 운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부족하죠. 그래서 고르게 우리가 교과도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 이렇게 골고루 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신체적인 운동도 사실 고르게 규칙적으로 그리고 구조화시켜서 체계적으로 하는 그런 운동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 연구 결과 메타 분석을 해서 14개의 연구를 종합해 본 결과 이렇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아이들은요, IQ가 4점 정도 높아진다. 4점 이상 높아진다고 봤고요. 그 4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느냐? 보통 1년 동안 교육을 받은 것의 효과 정도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IQ를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IQ 중에서도 유동성 지능에 영향을 많이 준다.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 규칙적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성 지능보다는 유동성 지능, 이 유동성 지능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 유동성 지능에 영향을 많이 준다.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런 겁니다. IQ의 수준에 관계없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IQ의 수준, 즉 예를 들면 IQ가 높은 아이들에게만은 도움이 되고 뭐 IQ가 보통인 아이들 무슨 뭐 100이라든지 110이라든지 뭐 95라든지 이 정도의 중간 그룹에 있는 아이들 아니면 또 낮은 아이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낮은 아이들도 중간 그룹의 아이들도 높은 아이들도 고르게 이 운동의 효과가 영향을 준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운동의 기간, 그러니까 운동의 기간이 반드시 꼭 길어야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만 지나도 6개월만 지나도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꾸준히 하면 제일 좋겠죠. 꾸준히. 그래서 우리나라 그 청소년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정말 운동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이 실제로 아이들에게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질 않아요. 운동이 부족하다 그러면서도 운동을 안 시켜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운동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하고 그 시간에 수학을 하고 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지 운동하는 것은 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이들을 특히 어릴수록 더 중요한데요. 이 어릴수록 유동성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향상이 되는데 운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 구조화된 운동, 그 다음에 체계적인 운동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알메리아 그 대학교 그 의과대학의 연구진의 그 소아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술지에 실린 그런 논문을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우리나라 아이들에게도 꼭 필요하고요. 특히 우수한 아이들에게는 더 필요해요. 우수한 아이들은 뇌가 건강해야 되는데 뇌가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피해들이 많이 와요. 그 문제들을 일으키는데 그런 거를 부모님들이 좀 미리 알고 그리고 우수한 아이들이다 그러면 이 운동, 규칙적인 운동, 체계적인 운동, 그 다음에 구조화된 운동을 좀 철저하게 꾸준히 숨이 가쁠 정도로 쉬는 것. 이 기준이라는 게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하루에 매일 1시간, 하루에 1시간, 그리고 숨이 가쁠 정도로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이가 성장하면서 정말로 필요한 그런 가장 기초적인 그런 기본이 되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